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준의 동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이 시간 좀 기다리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한 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FOMC 지나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될까? 이 연준의 동향에 있어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다소 좀 애매하다 느끼시는 분들께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의 움직임,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월 초에 해당하거든요. 연준으로 본다면요. 그래서 사실 연준 데이터가 크게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그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준에 관련된 데이터 중에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주제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어떤 게 있나요? 그건데 영레포 ONRRP라는 영레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데 이 영레포 차트가 확 꺾여 있는 게 가끔 매체에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영레포가 뭐 소진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 있던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영레포가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2023년 저기 이제 빨간색이 시작되는 점 있죠. 여기 2023년 대략 6월 정도거든요.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. 대략 한 2조 3천억 달러에서 지금 한 4천억 달러, 뭐 5천억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었거든요. 계속 발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영레포를 주로 쓰는 데는 미국에서는 이제 MMF라고 이 단기 자금 펀드들이 있어요. 거기가 연준한테 돈을 맡겼다가 돈을 이제 하루 단위로 돈을 맡겼다가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는 돈을 많이 맡겼던 거죠. 한 2조 4천억 달러까지 맡겼다가 이제는 나 이거 별로니까 돈 조금만 맡길래 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든 거죠. 네.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뭐 제로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건가요? 그래서 이제 일단 영레포를 바라볼 때 영레포가 줄어들고 뭐 소진되면은 뭐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큰일 나느냐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영레포가 줄어드는 거를 그냥 추세선 주식에서 추세선 긋듯이 그냥 쭉 커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요. 올해 2024년 4월이면 영레포는 다 소진이 될 거다.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다시 QE를 한다.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? 어떤 이 비관론적이 아니라 나는 아주 이제 주식 시장이 잘 될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QE를 다시 시작하니까. 완화고 반대말이 QT, 양쪽 긴축이고 그런데 다시 양쪽 완화로 갈 거라고요? 근데 그 기준을 영레포가 0이 되는 시점이다. 그리고 영레포가 0이 되는 시점은 뭐 4월이다, 뭐 5월이다, 6월이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아무런 근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선언한 근거뿐이거든요. 그게 어떤 이제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그 얘기 뭐냐면은 주가를 이렇게 봤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추세선 하나 긋고 앞으로 얼마 갈 거야라고 이 정도 속도대로 줄어들면 뭐 이런 그런 거죠. 건데 이거는 이제 영레포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지금 오늘은 시간 너무 짧으니까 제가 뭐 우리 이제 증권통 밑에도 제 기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 많이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꼭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이 차트상으로는 영레포 잔고가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얘기는 저도 올해 말이면은 다 0이 될 거야. 만약에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시기는 행보를 할 거다.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끝부분을 보시면은 차트에 계속 행보하고 있죠. 물론 이게 한 1, 2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근데 여전히 행보는 계속 앞으로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요. 그런 것을 사실 예전의 사례가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? 0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영레포는 현재는 5.3%의 그 이자율을 제공하거든요. 근데 5.3%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안전한 게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MMF라는 데가 이 영레포에 투자를 하는데
연준이 가가지고 너네 여기에 투자 안 하면은 너네 뭐 불이익을 봐라는 게 아니라 야, 우리가 5.3% 줄 건데, 여기에 투자할래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MMF 사람들은, 그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은, 연준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, 네? 저 5.4%짜리 있는데요? 저 글로 갈래요? 하고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. 네. 네. 이거 역시도 시장 논리네요. 네, 그럼.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 내막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증권통과 뉴스통의 기사, 이 양영빈 기자님의 기사 한 번만 조금 정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좀 궁금한 점은 이번에 점도표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. 금리 인하 뭐 1회 이렇게 나오던데,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어제 이제 FOMC에서 보여줬던 거는 우리는 올해 한 번만 할 거다. 금리 네. 인하를 한 번만 할 거다 했는데 시장은 사실 이 금리가 그 수익률이 뚝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하는 데서 그쳤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연준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CME의 그 기준금리 선물 네네네. 그걸 갖고서 이제 거꾸로 확률을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. 그걸 보면은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두 번 인하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. 이 표 어떻게 보는 거예요? 지금 파란색이 있는 게 네. 가장 확률이 높은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또 CME가 예. 7월 31일에 있는데 그때 금리는 5.25에서 5.5예요. 그때 7월 FOMC, 네, 9월 네. FOMC 그거네요. 7, 9, 11, 12 FOMC가 열릴 때 파란색이 네. 확률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. 그러면 9월, 11월은 한 번 인하하는 걸로 나오죠. 네. 그러니까 5%에서 5.25니까요. 네. 그 파란색이 있는 게. 근데 12월을 보면은 지금 4.75에서 네. 500으로 나오니까 네. 이때가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시장은 지금 이제 파월의 말을 안 믿고 2번 정도. 2번까지 야 우리는 2번으로 본다 하고 지금 파월하고 시장하고 네. 이제 서로 약간 이제 기싸움이라고 네,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3번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이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봤는데요. 시장이 뭔가 좀 이 FOMC 그리고 파월의 말보다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은 또 변화 상황 나올 때마다 양 기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.